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 그래 아담하시긴 하다. 아담하시긴. 찾으셨습니까? 왔어? 예. 이번 미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해서는 안 돼. 너가 좋은 걸 줄 테니까 잘해봐. 네. 첫 번째, 어디 보자. 키보드야. 가짜 뉴스를 대응할 때 써. 네. 키감이 청량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핸드폰이야. 지인을 설득할 때 써. 하루에 150통, 많게는 200통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들 만한 뭔가 묵직한 것 없을까요? 있지. 응원봉이야. 이제 암호를 체크해보자. 1과 2를 위해서 3을 한다. 네. 1번, 이재명을 위해 세 표를 확실하게 더 드립니다. 이제 가지. 아, 잠깐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임무 6월 3일 본투표에서 종료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월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그때부터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 꼭 성공해. 예. 재밌다. 야, 저런 게 와, 예. 이거 완전 너무 고퀄 아닙니까? 쇼츠가 너무 재밌는데요. 네, 고퀄이네요. 너무 연기도 예. 너무 잘하시고. 근데 아쉬운 거는 저기 박선원 의원님께서 네. 케이블 타이를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묶고 이런 거 장면 연출했으면 어떨까? 케이블 타이로 네. 누구를 묶을까요? 내란 속에 멧돼지를 찬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케이블 타이 이렇게 예. 묶는 거 그거 예. 있었으면 조금 그러게요. 아쉽네요. 예, 그게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그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의원님들의 센스가 아주 돋보인 네. 작품이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쇼츠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 그냥 저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2030 요즘에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갑자기 지난 대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라고 심는 거다. 하면서 요거 지난번에. 히트가 쳤는데 맞아. 그거 기획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남국입니까? 그게 이제 예. 오늘 너무 말을- 자기 자랑이 과한데? 자기 자랑은 아니고 이제 그 온도단에서 그때 아니, 네. 저렇게 뻔뻔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성공해. 갑자기 더 뻔뻔해졌네.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인재영입도 있잖아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네, 네. 그 민주당 다시 입당한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던 거. 아, 근데 이번 인재영입에서 국정원 1차장 박선원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맞아. 맞았죠. 오. 예.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1차장. 예. 야. 근데 저희는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에서 근무하신 분, 그다음에 인사과 네, 김병기 그다음에 의원님. 포스타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 의원님. 이런 분들 사실 국가의 요직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에서 또 의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 자부심을 느낄 수 만한 거죠. 자. 예. 네.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할 건 아니니까 네. 진행해 봅시다. 예. 다음 사진은요. 어제 그 유세 때 남양주 유세예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는 가불병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가불병이 세팅되기도 쉽지 않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왜 기호 2번을 하신 건 아니죠? 승리의 V자겠지. 승리해 보이죠? 민주당 오랫동안 1번, 2번 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가끔씩 사진 찍을 때 V 하다 아이씨 엄지척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바꾸는 맞아요. 경우가 요새 있죠. 그러죠. 네. 이제 남양주 개혁남매라 그래서 아,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어제 신대철 씨 이재명 후보 지지 말고 이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부터 시작해서 뭐 네. 체육계 맞아요. 문화계 어저께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요. 신경식 오비베어스 일루수였던 분이 있어요. 와.
모르잖아 자기들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식이라고 그 오비 베어스 알면 안 돼. 알면 안 돼. 몰라야 일루스였던 되지. 분이 있는데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공 봤던 그게 아. 시그니처였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야, 그냥 뭐 다 우리가 정말 빅 텐트입니다. 빅 텐트.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는 사람? 대통령인가요? 국무회의인가요? 대통령 국무회의? 저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올 타임지 인터뷰 장면이에요. 타임지 모델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이 사진으로는 그냥 대통령이 뭐 회의하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기 뒤에, 타임지하고 뒤에. 인터뷰인데 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최근에 이루어진 인터뷰인데요. 이게 네. 이제 다음 일주일 정도 후에 이게 타임지 모델로 나올 이재명 대통령의 미리 찍어놓는 인터뷰입니다. 9층에 당대표 후보실 지금 이렇게 세팅된 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 네. 날카롭게 표정도 딱 그렇고. 표정을 아주 집중해서 인터뷰하는데 상대에게 집중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태극기가 아주 그러니까 딱 저게 너무 어울려요. 예. 자, 지금 여기 이제 나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13살이던 76년 3월 상대원 일동 간해 공장 취업 이후 옥마 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주식회사, 이게 시계공이 된 소년. 환제로 손목 부상, 6급 장애인 판정, 밀폐된 공장에서 후각도 상실한 소년 공돌이.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 정치를 결심하다. 이 지점은 진짜 감동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시민운동을 해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마화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정치는 저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예.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유권자나 시민운동만으로는 안 돼. 내가 직접 정치할게. 그리고 성남시장 한 번 떨어지죠? 2번 했죠? 오늘 아까 그 쇼츠에서 나왔었죠? 네. 성남시장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맞아. 근데 너무 정말 뭉클했어요. 너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표정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셔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 들었냐면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다 5년 임기 마무리하시고 나가실 때 저 똑같은 표정으로 제 인생에서 대통령 5년 임기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딱 예. 들었어요. 근데 네. 행복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이 찡합니다. 네. 네. 다음 아이고 참. 진짜 요거를- 너무 좋은 말이다. 요거 어떻게 읽냐면 눈물 난다 진짜 눈물 정말. 나죠. 어떻게 읽냐면 예. 점점 일이 커지네. 일이 커진다. 일이 커집니다. 아이고. 진짜 귀여운 거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약간 우리 딸 같네. 지금은 이재명 이게 딸내미 어린애 같다. 목소리를 한번 해줘봐요. 제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어린애가 안 나오는데. 어린이도 허스키한 경우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이재명. 어울려. 지금은 이재명. 그리고 여기 더 어울리네요. 자, 우리 정면 돌파할게요. 이재명의 전과 사건 4건. 네, 지하철 입구에서 명함 배포. 당시 지하철 구내의 입구가 범위가 모호했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으로는 무죄. 지금 대선 후보 등록에는 저게 빠져 있어요. 저 전과가. 50만 원이죠. 네.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취재 과정에서 방송국 PD가 검사 사칭할 때 옆에 있다가 벌금 150만 원. 당시 의혹 당사자인 김병량 성남시장은 결국 뇌물죄로 유죄. 근데 김문수는 토론에서 검사 사칭이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해요. 네, 허위 검사 사실입니다. 사칭 사건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네. 벌금 받았다고. 맞습니다. 검사 사칭한 자는 지금 최초로라고 시청자 심의위원회인가 그거 하고 있는 자잖아.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성남시 의료원 설립 조례 날치기 폐기 항의하다가 폭력 사태 발생. 대표자 자격으로 책임을 떠안았다. 성남시 의료원 만들겠다고 막 시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조례를 폐기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제 네. 조금 약간 좀 항의하고 항의하는 뭐하고 문제가 있 이걸 있었죠. 또 전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정치활동이나 시민운동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벌써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깨끗이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시민운동하던 이재명 변호사가요. 그 현직 성남시장의 비리를 제보 받고 이제 지금 그 20년이 넘은 거잖아. 네. 대리운전 자체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에 차 끌고 가다가 물론 잘못된 건 맞지만
이게 이재명의 전과 사건 4건이 4건. 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네. 이걸 악마화를 해? 뭐 검사 사칭, 총각 사칭, 미친. 아니 그거를 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먹히지가 그러니까 네. 선거 전략을 잘못 잡고 나온 거예요. TV 토론에서 저런 네거티브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저거는 지난번 대선에서 그리고 지난번 오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엄청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해소가 됐는데 저걸 다시 끌고 나온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진짜 그렇지. 올드합니다. 계속 올드. 울거먹는 거. 네, 네, 안 돼요. 올드해요. 예. 저는 이재명 다음은 다음 쇼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민주당만 171석이고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소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좀 과도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는 좀 황당해요. 지금까지 여대 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어요. 야당이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번에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인,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 계엄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 못된 권력을 지금 바꾸는 중 아닙니까?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하는 게 문제다. 그게 국민의힘의 주로 주장 같아요. 여소야대가 그럼 정상 상태냐?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이 되는 게 낫죠. 또 통제 시스템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통제도 있고 국민의 감시도 있고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어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안 돼. 당신들은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대통령 되면 일방적으로 할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사고 아닌가요? 너무 시원하다. 사이다다 사이다. 너무 시원하다. 사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있어요. 너무 맞는 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적폐 중 하나가 기자들이야. 맞아요. 예. 질문이나 할 거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의 뜻이잖아. 말도 안 되는 국민당이 이야기. 다수당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아니 한 번도 박근혜, 이명박 그런 때는 저런 논리를 들고 와서 비난하고 비판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선거 직전에 저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을 막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정말 올바른 선택하려고 내란 심판 하려고 하니까 큰일 날 것처럼. 예. 예. 독재 말도 안 되는 소리. 독재를 해요. 이상하게 민주당 국민의 쪽에만 선택이지. 입이 풀리는 기자들. 네. 여기 오면 입이 가벼워지나? 아니 정말 음. 정말 공부 좀 하세요. 네. 예. 근데 아까 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아까 그 쇼츠는 재미땅 채널, 재미땅 채널. 잼이땅. 네, 시원하당.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땅을 치게 되는 아우 아우 지난 대선 때 득표율입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이거 보면은 투표 안 할 수가 투표하러 없어요. 가야 됩니다.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이재명 47.83, 윤석열 48.56. 하, 지금이야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네.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 터지는 거예요. 정말 정말 5일 동안 제 머리 싸매고 진짜 안 나왔습니다 집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아. 뭐 제대로 수사를 해보면 저희가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도둑맞은 것도 있죠. 예. 네, 네. 0.73%. 0.73%.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투표 안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민주당 선거운동이 길거리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돼요. 진짜로요. 네. 민주시민들 왜 저 윤석열 탄핵 촛불 때도 보면 길거리 깨끗이 청소해버려요. 깨끗합니다. 네.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안방이 더러우면 내가 치우는 거지. 맞아요. 그구들처럼 막 쓰레기 모아놓고 막 어디다 아무데 술 마시고 던져놓고. 구토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태극기랑 성조기도 막 아무데나 갖다 버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 김태선 의원 SNS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9분 팔과 땀. 15시 30분 용인 유세를 마치고 남양주로 향하던 중 화장실로 가는 뒷모습. 방탄복을 벗자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방탄복은 거의 지옥입니다. 오늘따라 후보의 9분 왼팔이 더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굳어버린 팔. 간혹 셔츠 깃을 정리할 때면 저도 모르게 먼저 손이 갑니다. 최근 유세 시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유세 시간을 줄이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후보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멀리서 이재명을 외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10분, 20분 하고 떠나나. 땡볕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서서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 하실 테지요. 그런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 확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후보가 참고 흘리는 젖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무대 앞에 섭니다. 후보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 제 눈은 이제 그만을 말하고 있지만 후보의 눈은 저 멀리 국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복이요. 여러분들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입었던 패딩보다 더 더워요. 네, 3kg. 예. 땀 저른 거 한번 저 땀 보세요. 와. 이 고생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네. 자, 이거 투표에 관련해서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엊그제죠. 주가 조작할 때는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낼 거다. 아, 너무 좋아요. 저기 이제 이재명식 사이다인데 네. 옆에가 더 중요해. 이 직들은 참 좋겠다. 니들은 대선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부럽네요. 다른 때 찍고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부럽습니다. 다음 갈게요.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은데 나는 투표 안 해도 되지 하면 귓방맹이 만든. 깃방맹. 안 되지. 아. 안 됩니다. 근데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건데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기자.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차이처럼 차이가 나버리면 네. 개혁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언론들의 수준. 만약에 또 이상한 그 수준으로 지면 또 그거 가지고 막 온갖 해석과 이걸 쏟아내면서 막 물어뜯을 거예요. 네. 시작부터. 발목 잡고 네. 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우리는 사투라고 불러요. 네.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여건 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만 어떻게 됐건 3일 그 투표일 3일 동안에는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들고 있는 거 저거 보이죠? 저게 아, 1, 2, 3. 1, 2, 3 작전. 아, 1번 이재명 3표 부족 네, 이렇게. 맞습니다. 1, 2, 3 좋은 것 같아요. 자, 정규재 씨 SNS인데요.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뒤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재명 후보의 때론 모순되고 공부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나 배우려고 노력하고 무언가 잘해보려고 진심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이미지는 실은 수년 동안 한국 검찰이 만들어내고 윤석열이 덮어씌운 이미지들이다. 실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원래. 그렇다 보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규재 씨.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대통령 잡에서도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보수 빅텐트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쳐버렸죠. 네. 네. 자, 다음 민중의 소리. 이런 대화를 상상해보라. 딸아, 아빠랑 외식하러 갈까? 뭐 먹을 건데? 지금부터 생각해보지 뭐.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외식하러 가자는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이제 이준석이가 토론을 했던 스킬이죠. 네. 요거를 지금 깐 게 이완배 기자. 네. 이완배 기자가 나는 이준석 같은 자식 새끼를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네.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야? 송철훈 화백 작품인데요. 아. 이준석과 김문수를 지금 네. 김문수는 사랑 제일 뭐 막 십자가 그리고 난리 났네요. 있고요. 네. 저게 지금 이준석 입에는 S. ASS 홀이라고 그래서 홀, S홀. 저게 아, 비속어인데 S 비속어. 홀. 예, 비속어. 말해버렸네요. 엄청 귀여운데. 예. 영어를 읽어버렸네. 자, 강한 부정은 뭐다? 준수가 지금 단일화하고 하자고 이렇게 지금 꽃을 내밀잖아요. 절대 안 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면서 단일화라는 스킬을 쓸 거다라고 하는 건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네.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 자, 다음 빈손 법관회의. 이 법관회의가 대선으로 연기됐어요. 네. 대선으로 연기된 이유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잠깐 뭐 지금 뭔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저 천준호 국회의원께 천준호 먼저예요. 국회의원.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 제가 당했던 스킬이랑 좀 비슷한 겁니다. 질문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스킬이. 경제 정책 호텔 경제요. 그러니까 화폐 순환을 강조하는 8번째 질문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진짜 계십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막 집어넣어. 그 다음 아. 한번 볼래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정청래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이게?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 이후에는 재판 진행 등 사법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이야. 생각하십니까? 와, 있을 이거 것으로 진짜 생각합니다. 너무하다. 이거는 너무 의도적인데요? 완전 이게 네거티브의 여론조사 절정인데. 맞아요? 이거 부정적인 뭐예요? 거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러고 물어본다고요?
아니 물어봐. 질문 자체가 이게 그리고 뭐야. 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예. 민주당의 옅은 지지층들은 중간에 끊어. 와. 근데 그 빈 공간을 그들이 채우는 거지. 네. 그렇죠. 당연히 저라도 이거 안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뭡니까 이게? 그다음에 8번, 9번, 10번까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질문도 이상하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까 하려다 말았던 거. 네. 법관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선으로 미뤄졌어. 잠깐 만나고 말았어.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갈까? 빈손 법관회의. 근데 여기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사이에 너 뭐 돼 하면서 지금 꼴목에서 민주주의 잡아 당기고 네, 있네요. 민주주의를 잡아 당기고 있다. 애초에 증거인가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분은 18명밖에 안 돼요. 아. 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조이대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이대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잖아. 그렇죠. 네. 그 입장 표명을 해야죠. 자, 지기현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의 상상됩니다. 소맥에 삼겹살 맛있겠다. 법관들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국 법관 대표의 이야. AI가 만든 이미지예요. 법복을 AI입니다. 네, 법복을 입고 이게 상상인 거죠. 네, 저렇다. 뒤에 막 적개건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박순찬 만화시사 주점에서 지금 다 반대하겠네. 지기현이가 지금 네. 눈사랑에서 한잔 하러 온 거야? 99만 원 세트 먹고 갑니다. 전 삼겹살. 난 사진 찍으러 왔어. 지기현이가 있잖아. 네. 그 사진만 찍고 나갔다. 네.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요. 만약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식당에서 찍고 가야지. 아니 그냥 그 인생 네컷 가서 찍으세요. 인생 네컷 사진 찍으려면 굳이 거기까지 식당에서 왜 사진 가서. 찍고 굳이 주점까지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라고 네. 마약으로 지금 체포됐어요. 참. 어제죠, 어제. 입건됐다고 어제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오늘 심사 출석한 건 오른쪽 사진. 오늘이 예. 오늘. 네, 출석은 오늘.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그러니까 좀 보면 좀 이상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미 그렇게 된 사람한테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제정신이 그동안 아니었다라는 게 증빙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 극우가 정상이 없어요. 네. 이게 마약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마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큰 거지만 그 중에서도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은 굉장히 세거든요. 센 거죠. 예. 네. 근데 이거를 모텔에서 피다가 결국에는 자택에서 체포된 걸로 됐고. 지금 그럼 한두 예. 번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싶습니다. 이러면. 모발 검사, 소변 검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 하고요. 예.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단순 투약은 아닌 것 같아요. 일회성 단순 투약은. 그렇죠. 자, 다음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유세 현장에서 위협 주행해 운동원 부상돼서 운전자 20대 남 입건됐다고 네.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장면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거의-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했죠. 저건 거의 살인 미수에 가까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친 네. 사람도 있고요. 다쳤어요. 네. 나와서 폭력 행사도 합니다. 실제로. 저건 아니죠. 진짜 저런 건 어떻게 아니죠.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이겠지만 네. 그 민주당 선거운동 하면은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방해하는 행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런 분들 빵빵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는 빵빵. 이제 네. 이제 선거운동 분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인데요. 저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피해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요. 예.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정상인들이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이 예. 얼른 피하라고 얘기도 하시긴 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일부러 막아서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가지고 더 차를 막아서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달리는 차를 막겠어요. 그러니까요. 10명, 20명이 달라들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차 아니더라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다음 설란영 씨가 누나 우리 죽임 잘 맞는다. 설란영 씨가 김문수가 청렴 결백을 넘어서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래. 자, 돈을 보세요. 무서워한다고요? 경기도지사 시설 8천만 원 불법 후원금 수수. 경기도지사 시설 3억 불법 후원금 추가 확인. 네. 김문수 유튜브 후원금 1.7억. 민주정치자금법 위반 고발해고. 김문수 네. 쪼개기 후원 2,500만 원 추가. 후원자는 선배이자 스승. 이런 식으로요. 마치 본인 되게 깨끗한 것처럼 아유 2번만 무서워했다가는 난리 나겠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네, 말도 안 됩니다. 니들은 윤석열 식으로 안 털려서 그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같은 거 돈 받았다는 증거 아직도 안 나오잖아. 아직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예. 이 정도로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저는. 대장동에 돈 받은 그 증거가 나왔다면요. 이재명이 지금 대선 출마 못했죠. 그럼요. 저번에 이미 구속되지. 저번에 저 네. 영장 실질심사할 때. 아니 그렇게 털어서 나온 게 다 뭐 곽상도, 박영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나오는 예. 거는. 50억 클럽. 예. 자, 정광훈과 김문수 한번 볼까요? 정광훈이 한 말이에요. 김문수의 철학과 사상의 절반은 내 영향을 받았다. 아이고 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멘토인가 멘토. 예, 아멘. 예. 봐봐, 저 김문수 나 저 표정 너무 웃긴 거야. 어. 그때 정광훈이가 구속됐을 때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번에 안 울었다고 그랬잖아. 네. 나 저 장면 난 역사에 남을 코미디라고 생각해. 울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 옆에서 울지 마, 울지 마, 막 이럽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 네. 저 선거법 관련한 것처럼 털면 저거 명백한 허위사실. 허위사실이죠. 그렇죠. 동영상까지 나왔잖아. 요 네. 어느 정도 울어야 울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대성 통곡해야 됩니까? 그 정광훈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광훈 대가리 박아 하는 거 있잖아요. 와 진짜 그건 미친놈이더라고. 네.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 나이야 막 50대 60대를 대가리 박으를 시켜요? 거의 저분들이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거의 제 부모님 뻘 정도 돼요. 60대, 70대 정도 됐는데 욕을 엄청 합니다. 대가리 박어뿐만 저 아니라. 목사 맞아요? 목사 아니죠. 목사 참칭 세력이죠. 저기서 김정은이 성폭행 당하든가 이건 뭔 놈이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실제로 성추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여신도한테 빤스 벗으라 그러고? 웃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추앙하고 아이고. 근데 저 상황에서 아무도 반발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분들의 자녀였다면요, 전 당장 고소합니다. 네, 진짜로. 그것도 재미삼아 했다는 거야. 저게 재밌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그게 이제 김문수 까라 정광훈 까라 이런 분위기의 흐름인 거고 김문수가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지만 혹시나 당선되면 네. 상황 윤석열, 네. 상황 정광훈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김건희도. 정광훈이는 아니 정광훈이 그럴 거 아니야. 그 내가 김문수 내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명태균 제2의 명태균이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예. 저는 저기서 저 정광훈이 뭐 대가리 박았을 때 김문수가 있었으면 김문수도 박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김문수한테는 이제 부인 리스크가 또 있죠. 참. 부인 리스크요. 예, 노동운동 안 하게 생기셨다는 분입니다.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비호감 선거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계란 이런 건가? 아, 계란 이건가? 저기요. 저기 아주머니 할머니 남편들끼리는 싸워도 부인은 좀 뭔가 후덕한 느낌으로 아이고. 상대방 안아주면 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조용한 내조. 김혜경 여사님은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안 보이게 조용히 왔다 가셔요.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만 다니시고. 종교 행사 다니고 뭐 교회 그다음에 절 이런 데 찾아다니고 오늘은 저 멀리 고흥에 소록도 한세님 거기를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네. 그분들 위로하면서 그런 부분 모르게 그냥 아무도 조용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조용히 갔다 네, 가시는데 아이고 언론에도 안 나옵니다. 네, 김혜경 네, 여사님은요. 네. 언론에도 안 나와요. 아이고 자, 참.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본인은 뭐 나 이거가 그때 이거 같은데 나 실물보다 이쁜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메롱. 나 이쁘지? 귀엽지? 깜찍하지? 뭐 다 해보시지. 김혜경 여사가 저랬다면요. 저거 언론에서 한 달 동안 까입니다. 아, 김혜경 여사님이 이쁘지? 깜찍하지? 뭐 이쁘지? 이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정님, 이재명 대통령님 힘내세요.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줄리 가고 직소님, 직소가 뭘까? 이 그 설란영 씨를 직소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용어가 뭔 뜻이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있나 봐. 식소라고 해가지고 그 캐릭터가 있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만 네, 알았어. 그게 있는데 외모평하지 네, 마시고. 저희는 외모 평가를 못 하니까요. 네. 이분들이 얘기하신 네, 거니까. 저희는 못 합니다. 네. 자, 2번 찍으면 딸을 낳으면 손녀를 낳으면 직소 닮을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직소가 이번에 처음 저희는 알았어. 선대위 관계자이기 때문에 절대 외모 전혀 평가- 예. 저희 댓글에 나와 있어서 예. 우리가 궁금했던 선대위 거예요. 관계자 아니더라도 관계자가 뭔가? 아니더라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직소는 뭔지. 제가 이야기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얘기인데 네. 내가 타고난 거를 상대방이 비하하는 건 그건 극운하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태어나서 노력 안 한 건 비판할 수 있는데 내가 타고 태어난 거를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냐면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음. 어린 아이가 자기 같은 반에 제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쁘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쁘지 않은 아이한테는 차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설란영 씨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것은 지금 뭐 이런 외모가 아니라 본인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노조는 못생긴 사람이나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네. 조경태 의원 SNS.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상현 의원이 어제 밤늦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는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시간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그래서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철회됐습니다. 아까 오후에. 아, 예. 웃겨요 이 집안 진짜. 그러니까 손발도 안 맞아.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김문수를 포함해서 이 집안의 위에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결집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예. 정광훈도 모으고 그렇죠. 뭐 구구를 다 모으겠다. 근데 이제 한동훈계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효주 안혜스님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얼마나 콩가루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0일 국민의힘 선거유세 현장. 몇 번을 뽑아야 독재국가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몇 번입니까? 기호 1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표정. 김문수! 표정. 김문수! 바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기호 2번 김문수! 잘한다. 김문수! 표정이 너무 요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위드 흠이.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은 김문수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음. 한동훈이가 당대표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는데 무슨 선거 시너지가 나. 네, 맞아요. 저 이낙연이 20대 대선 때 이재명 선거 운동을 거의 안 한 것은 여기에 비하면 비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수준이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 저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네. 한동훈 후보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음. 김문수 후보를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외쳐줘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옷도 안 입고 다니잖아요. 네. 김문수 써. 그러니까 지금 저 지지자들이 저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쪽은 효주 안혜스님 고맙고요. 저쪽도 김문수 제외하고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번 선거 그렇습니다. 네. 이 비슷하게 또 반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아예 뭐야? 밟고 다니라고 나 이게 누군가 했네. 나 전두환인 줄 알았네. 배신자 야. 밟아야지. 밟아. 밟아. 옛날에 그 전광훈이 이거 하거든요. 집회 가면 밟아. 누구 밟아 막 하는데 그거 똑같은 전두환인 줄 거네요. 알았어요. 네. 장해찬 평론가는 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한동훈, 어제 올렸더라고요. 안철수.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고 또 아, 한동훈을 저격했더라고요. 네. 아니 뭐 장해찬 얘기는 뭐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다음 거 민경욱 부정선거론자죠. 네. 김문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후보가 몸소 사전투표를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얘네도 웃긴 게 얘는 또 프레임을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프레임으로 올라가는데 네. 어차피 니들은 선관위 못 믿잖아. 그러면 대선은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공약에도 선관위를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투표를 하고 선거를 나옵니까? 자, 오늘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김문수 단일화에 내세울 것 없는 후보다. 반사. 김문수 반사 이게 왜 보여준 거 없다. 네. 저렇게 말해놓고 단일화한 사람도 아니야. 본인도 반사인데요. 똑같은데요. 네. 오늘 이낙연의 김문수 지지에 대해서 박경미 대변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음에 퍼붓는 괴물, 권력 향한 탐욕에 신념 버린 사람이 오히려 괴물. 이렇게. 네. 실제로 저는 이낙연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자를 잠깐만 때려볼까요? 이낙연 말이에요. 벗겨볼까요? 이낙연은요. 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전남지사 정도 급의 거의 전제가 없는 정치인이었어요. 전남지사 하기도 조금.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국무총리였단 말이죠. 이자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다가 새해 초에 박근혜 사면 이명박 사면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죠. 네.
그때 그리-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랑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 대표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낙연이 대표로 내려왔을 때 180석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해찬 대표예요. 근데 이낙연이가 7, 8개월 동안 개혁이란 걸 아예 안 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역풍하면서 7,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관련한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대선 나간다고 당대표를 당원 당규 바꿔서 나가면서 그 선거부터 망하기 시작해. 그리고 대선 나가서 쫄망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앙금이 어디서 남아있냐면은 기억들 되살려 보시면 결선 투표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1위 후보가 1등이 안 됐을 때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 정세균이든 누구든 중간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네. 예, 드랍했죠. 예, 예. 드랍했죠. 그러니까 그걸 넣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좀 있었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면서 결선 투표가 없이 끝났어. 네. 그 앙금이 아직까지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꽁합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길 왜냐하면 줄 이재명 알고. 후보는 변방에 완전히 장수였지. 변방의 장수고 비주류였죠. 민주당에서 비주류고 네. 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낙연은 사선 중진에 그 당시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총리도 하고 완전히 당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지지율 40% 넘어가가지고 고공행진 하면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문턱에 가 있다고 여의도에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주류 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대선을 나가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총리 마치고도. 그리고 네. 이제 당대표에 도전을 했는데 그 전에 그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대선 후보 나간다며. 근데 왜 또 굳이 몇 개월 남은 당대표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당대표를 나가려는 몇몇 분들이 당대표를 나가려고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왜냐면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를 나가려고 했었다고 해요.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근데 이낙연 당시에 이제 당대표 나가려는 후보분이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나갈 테니까 너 접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죠. 뭐 이런 것도 남 나가려고도 접게 하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으면 당을 개혁시키고 본인이 뭐 대선 출마가 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개혁의 완수를 해야 되지. 그냥 자기 믿는 구석 있다고 뭐 그렇게 너무 막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저번에 개혁이 안 된 거죠. 한 몇 년 전에 비하인드로 드린 말씀 중에 하나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낙연이 총리로 있을 때, 네. 이낙연이 당대표로 있을 때 네. 네. 사실은 예를 들면 조국 법무부 장관 주저앉힌 것도 추미애 주저앉힌 것도 다 이낙연이에요. 아. 근데 그 M1 이해찬 대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비서실장, 네. 박용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 할 때 그때 다 그런 방식으로 말아먹은 자 드디어 김문수를 지지하는 아 진짜. 지난 3년 전에 이낙연의 최측근인 정운현이 윤석열 지지하고 갔을 때 여러분 23만 표 그 차이 안 났거든요. 네. 지금 이낙연은 총선 때 민영배 의원한테 떨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려 도전도 못 받았어요. 흑화된 거죠. 도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이라고 한 사람을 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총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그때 안 사람 많아요. 네, 왜냐하면 모르죠. 그 지역에서야 국회의원이니까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간판을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해놓고 한 번도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예. 않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칼 꽂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지역에서 사선하고 또 전남도지사까지 하고 게다가 총리까지 하고 남들 주저앉혀서 당대표까지 하고 할 거 다 해서 심지어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왔으면 혜택을 그 정도로 많은 받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고향, 본인의 우물가에다가 침 뱉고 똥퍼 맞아. 나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치 30년 하면서 네. 이렇게 정치 30년 하면서 장관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총리도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근데 이렇게 꽃길만 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투쟁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 돼가지고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치열하게 싸운 적 있어요? 아니 심지어 네. 윤석열 정권 때도 단 한마디 했냐고 윤석열에 대해서.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결론도 드리고 싶어요. 네. 180석 줘도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 자기가 말아먹은 자가
이재명은요 당대표 2번 하면서 민주당을 강한 체질로 만들려고 결국 내란을 진압한 실력자죠. 이낙연이 뭐 지방 자치단체장 하면서 실력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낙연 언급하지 않아도 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진짜 쓰레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자 멀리 안 나갑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의 쇼츠 하나 보시면서 새날 방송은 이 쇼츠의 포인트는요. 정은경 청장의 옛날 모습이 나온다는 거. 오, 그래요? 그리고 새날 방송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또 선대위 가서 열심히 해. 네. 네. 밥도 먹지 마. 네? 다이어트 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츠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성적인 두통이나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 불면증 등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거나 검사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대부분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속이 답답해요. 12월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투표해야죠.